자, 최종 정리. 다시 처음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랑 성분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품사 공부할 때 정리했던 것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 품사라는 거. 벌써 명사 있었지? 그지? 그리고 관련된 것들도 조금 큰 틀로 정리를 할게요. 명사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 이것들을 뭐 일반 명사, 보통 명사, 추상 명사 이걸 다 구분할 건 아니겠지만 일단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명사는 뭘 나타내? 이름을 나타내. 지금 우리한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럼 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명사는 어떤 문장에서든지 항상 필수 성분으로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요거는 전혀 어려운 바가 없지? 필성분으로 등장을 할 거고 요거는 너무 쉬워. 근데 명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명사들이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의 종류는 어떤 놈들이 있을까? 오케이. 대명사라는 놈이 있었지. 그럼 대명사에는 또 누구가 있을까? 자, 여러 가지로 쪼개지긴 할 텐데 다 정리할 건 아니겠지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문법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다 말씀해 보시면 관계 대명사라는 놈도 있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칭 대명사라는 놈도 있었고 또 오케이, 지시 대명사라고 칭해지는 놈들도 있었고 또 아마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겠죠? 제귀 대명사라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쭉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좀 더 넓으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명사고 동명사도 명사고 그치?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 건데 일단 핵심은 어쨌건 명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가 취할 수 있겠지만 필수다라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명사는 필수야. 뒤에서 형식도 개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고. 다음. 자, 형용사. 단순한 듯 하지만 정말 많은 변형과 관련 요소들을 다 암기해야 되는 거. 형용사는 뭐 하는 놈이었지?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였어요. 영어의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 자, 아무리 여러 가지 문법들을 종합 공부하더라도 수식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영어엔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정리되고 있는 형용사라는 놈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부사가 있겠지. 그죠? 자, 이거 오른쪽에 이 초록 색깔은 귀찮으면 안 적어도 돼요. 또 한번 적을 거니까. 형용사는 방금 언급한 대로 명사를 꾸며줄 것이고 부사는 간단하게는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꾸며줘. 정확히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차이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수식은 몇 가지다?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아무리 복잡해도 수식은 2가지로 끝이야. 자, 그럼 형용사, 명사, 수식. 그럼 첫 번째, 형용사는 자 언제 필수 성분으로 쓰이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형용사는 언제 필수야? 오케이.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필수예요. 그지? 그럼 이거를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하면 보어라는 건 명사를 꾸미죠. 그럼 보어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형식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오케이, 이 형식. 이 형식 공식 주어, 동사, 주격, 보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럼 보어라는 건 뒤에서 앞을 꾸며주겠죠. 그치? 그럼 형용사가 필수가 되려면 이 형용사 등장하는 보어는 명사보다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형용사는 보어일 때만 필수야.
보어는 지금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식하는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럼 이제 반대로 만약에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그럼 얘는 필수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지. 왜? 앞에서 꾸며주니까 이놈은 실제로 보어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될 테니까요. 이해되겠지?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 뭐 동명사의 용도, 목적 이런 표현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건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앞에 이런 설명들을 곁들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보어로 사용되는 건 아니야. 오케이? 보어로 사용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실제 명사보다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는 조건은 우리 몇 가지로 알고 있지? 5가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 필수가 아닌데 뒤로 간 겁니다. 이거 선 하나 그으면 여러분들 바로 떠오를 거잖아. 이렇게 끊어.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형태를 취하거나 뒤에 있는 형용사가 어떤 형태를 취해. 이 조건 5가지만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됐었어. 명사가 어떤 식으로 끝날 때? 어쩌고 저쩌고 띵으로 끝날 때. 또 명사가 어쩌고 저쩌고 원으로 끝날 때. 또는 명사가 어쩌고 저쩌고 마디로 끝날 때. 자, 이런 조건은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수식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 왜? 대학 가려면 뭐 잘해야 돼? 서술형 문장 잘 써야 되잖아. 순서별 하나 틀리면 부분 점수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틀렸다고 체크가 돼버려요. 그럼 등급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 형용사가 어떤 형태를 취할 때? 그렇지. to 부정사. 부정사의 형태를 취할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것이고. 또 하나. 그렇지. 관계사.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 포함 관계사라고 부르고 단 정확히 설명을 하면 관계사 중 what은 제외가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겠지? 이해 안 되는 부분 됐어? 여기까지는? 자, 이런 명사 설명했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까지 언급이 됐고 중요한 거 단어를 당연히 열심히 외우면 품사를 구분하기 쉬워지겠지만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형용사는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지? 받침, 니은. 오케이? 뭐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활용도는 가장 높은 파트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됐지? 자, 형용사는 요 정도. 형용사는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부사. 부사는 언급됐었다. 누구를 꾸며줘? 오케이.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수식하는 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사의 특징일 거야. 명사를 제외한 건 모두 꾸며줘요. 전 이런 두루뭉술한 설명이 별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수식 대상이 되는 거 싹 다 외우셔도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었던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는 얘들아 필수야 아니야? 그지? 부사는 언제든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필수 성분이 아니야. 없어져도 돼. 근데 왜 자꾸 써? 이런 수식어구들이 없으면 문장이 너무나 뭐랄까 허접해지니까 주어가 쓰이면 주어도 꾸며주고 동사도 꾸며주고 나머지 성분도 꾸며줘야 뭔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막 딱히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부사? 이런 거라도 적을까요? 보통 ly로 끝나는 건 부사다라는 거. 물론 예외도 있겠죠? 뭐 lovely, friendly, lonely 이런 놈들 예외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정리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사라는 용어를 쓰는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너무나 많이 봐왔던 이런 표현도 있죠. 빈도부사. 그지? 빈도부사 하면 뭐 항상 뭐 종종 자주 절대 하면서 조동사 이거 하면 이거 맨날 외웠잖아 우리. 조동사보다는 뒤에 나와요. 비동사보다는 뒤에 나와요.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나와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비빈도부사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오케이? 대표적으로 sometimes 같은 거 문장 앞에다 쓰건 뒤에다 쓰건 상관없어요. 오케이? never 앞으로 끄집어내면 도치 문장 만들 수 있잖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법 중에 하나야. 하지만 이런 것까지 만약에 다 넘겨버리면 중학교 때 시험지 낼 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시험 볼 때까지는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 과정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의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사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동사. 제일 중요하죠. 동사. 모든 문장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게 누구야? 바로 동사겠지. 자, 가장 중요한 필수 성분. 아까 필수 성분이라고 말했던 거 누구 있지? 명사 있었지. 하지만 명사가 없어도 우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자, 동사만 들어가도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어. 어떤 문장? 명령문. 그치? 명령문은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와도 되는 거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동사란 얘기야. 어떤 문장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동사. 그 다음은 주어. 그 외적인 요소들은 다 부수적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명사, 동사 안에서 끝나는 거고 살짝 추가되면 형용사까지만. 자, 그 다음 동사는 문장에서 누구를 결정한다 그랬지? 그렇지. 동사는 시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놈입니다. 오케이? 시제는 무조건 동사에만 국한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쭉 여기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는 조동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비동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야? 한 개예요. 그치? 우리는 그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문문과 부정문의 형태를 바꿀 때 규칙을 따라가야 돼. 그 우선순위가 이거잖아. 조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비동사, 그 다음 일반 동사입니다. 항상 형식이나 성분들을 판단할 땐 이 순서대로 한 번씩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 아까 살짝 언급됐던 이 빈도부사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이렇게 적었던 거야. 보통은 조, 비, 뒤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틀려. 조동사랑 비동사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어떤 문장이 주어, 조동사, 비동사가 나왔어. 그런 경우 빈도부사는 이 중간에 위치하는 거니까. 한 번에 조동사, 비동사, 뒤라고 암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쭉 나열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조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조동사가 있을 거고 비스무리하게는 우리 준동사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좋아요. 자, 비동사라는 거에서는 어려운 말로는 1형식 동사 그리고 2형식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을 거야. 그지? 이걸 더 어려운 말로 하면 1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고 표현할 것이고 2형식에 쓰이는 건 불완전 자동사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시대에 완전, 불완전 이런 식의 표현은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1형식 비동사는 뭐라고 해석해? 1형식의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하죠. 있다라는 건 뭘 설명해? 얘는 장소나 존재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거였고 있다 없다. 그리고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지? 자, 비동사는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일반 동사. 이제 뒤에 그 형식에서 장난치겠지만 일반 동사는 큰 틀로는 뭐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뒤에 개념 정리할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얼마큼 떠오르는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야. 이런 자동사 안에서는 우리가 감각동사란 이름으로 뭔가를 공부해 봤을 것이고 타동사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그 뒤에 연결될 수 있는 거 자, 사역동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지각동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수여동사까지도 이 안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쭉쭉쭉 연결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이 품사 형식 성분 관련해서 가장 첫 파트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에 이어서 이런 것들을 문장 이제 쪼개고 분석할 때 필요한 것들 이제 부수적인 것들 첫 번째 전치사 뭐가 떠올라요? 전치사 하면 전치 앞에 위치하는 놈이죠. 누구 앞에?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따라옵니다. 보통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린 뭐라고 불러? 전명? 그렇지. 우린 얘를 전명구라고 불렀을 거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구와 절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어떤 특징을 항상 강조하죠?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자, 목적격의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동명사, 즉 ing의 형태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냥 명사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문제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전치사인지 아닌지 판단 못하면 안 돼요. 뭐 in, on, at, to, by, for 이런 것들 쭉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야. 그럼 구와 절 어떤 차이가 있었지? 구와 절이 뭐였어? 그럼 이거부터 물어볼까? 절이 뭐였어? 절. 절은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주어, 동사, 포함.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게 절이에요. 그럼 절이라는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절은 무조건 완전,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럼 구는 뭐야? 그렇지. 동일하게 암기하면 되겠죠. 방금 했던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를 포함할 때 우린 그걸 절이라고 했어. 이런 거 언제 써먹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들어봤지? 그런 걸 이제 써먹는 거야. 자, 구라는 건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걸 우리는 구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두 단어 이상이 뭉치긴 하겠지만 그래서 위에서 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구라고 했던 이유 동사 없이 두 개 뭉쳤으니까. 오케이? 이런 동사의 쓰임을 써먹는 건 보통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올 거야. 접속사랑 전치사 두 가지를 제시하고 둘 중에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더.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관사 뭐 떠올라? 그렇지. on 그리고 the 이 정도만 기억하면 끝나잖아. 이런 관사를 쓰는 이유가 뭐였어? 관사를 왜 써? 이런 관사가 있으면 뒤에는 누가 따라오니까? 그렇지.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명사가 따라와요. 보통 이 the라는 거,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악기 이름, 최상급 이런 거 떠올리겠지만 최상급의 the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품사의 파트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소유격. 소유격은 해석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지 뭐뭐의라고 해석하겠지. 인칭 대명사표에서도 많이 봤었고 때로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로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 이런 소유격은 왜 중요해? 소유격이 나오면 그 뒤엔 누가 따라오니까? 소유격 뒤엔 명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던가 관사라던가 소유격이라던가 이런 식의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품사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너무들 피곤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품사 성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품사 성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